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테스트 파워포인트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테스트는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한글 세 가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세 가지 중 우리는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의 모든 시험이 각 50분간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료는 각각 2만 원씩 합쳐서 6만 원이고요. 자, 파워포인트와 엑셀은 MS 오피스에 관한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요. 워드 같은 경우는 한글 혹은 MS 워드 뭐 그런 버전에 의해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프로페셔널에 대한 세 가지 과목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등급 자체가 워드는 400점이 만점이고요. 엑셀은 300점, 파워포인트도 300점이 만점입니다. 그 중에 1급이 되려면 360점에서 400점까지, 엑셀은 270점까지, 파워포인트도 270점까지가 1급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워드가 100점이 더 많죠. 자, 이렇게 1급, 그리고 2급, 상급, 4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급이 가장 높은 급수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목적이 그 과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는 거죠. 자, 그래서 점수가 가장 높은 1급을 우선적으로 쳐준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이 프로그램의 사용 정도가 나는 상급이다 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따는 건데 2급, 3급은 상급에 속하는 점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급을 목표로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되셨죠? 1급이 목표다 생각하시고 270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과목을 모두 취득하게 되면 마스터라는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이 마스터도 각각의 점수에 합산을 해서 1000점 만점으로 920점까지 1급의 마스터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2급, 3급, 4급도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항상 1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급의 점수에 대한 상한점 알아둘게요. 270점, 그리고 920점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테스트 프로페셔널의 파워포인트에 대한 출제 기준입니다. 첫 번째, 실기는 300점이 만점이고요. 첫 번째, 디자인 서식 지정과 마스터 편집하기 부분이에요. 서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위치, 응시자 이름, 그리고 글자체, 뭐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가 총 5개가 추가가 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워드 아트를 만들고 그리고 소제목, 하이퍼링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27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는 슬라이드입니다. 내용에 해당하는 뭐 글머리 기호라든지 줄 간격, 이미지도 넣어주고요. 이런 내용 슬라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52점이고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목과 표를 이용해서 셀을 병합하고 그다음에 테두리성을 지정하고 이런 슬라이드가 3번 슬라이드고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을 이용한 슬라이드입니다. 도형을 이용한 슬라이드가 가장 배점이 높아요. 그리고 도형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도형이 파워포인트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도형 슬라이드가 네 번째 슬라이드고 가장 점수가 높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설정에 관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렇게 쭉 봐둘게요. 그리고 27점의 배점을 가집니다. 슬라이드는 총 5개의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슬라이드에 대한 쇼 설정에 대한
기능을 설정해 주고요.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그리고 쇼 재구성 요 세 가지를 슬라이드 쇼에 관련한 기능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와 유인물을 이용해서 인쇄 설정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총 300점 만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슬라이드 5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게 가장 큰 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둘게요. 자, 슬라이드 5개를 작성하는데 얼마나 멋지게 작성하는지 균형 있게 슬라이드 자체는 다른 엑셀이나 워드와 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는 미적인 감각도 보기 때문에 네모가 있다면 해당하는 네모를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면과 균형 있게 다른 도형들과 균형을 맞추어서 나타나는가가 또 배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모가 적당한 크기로 그려져야 되는데 해당하는 네모 크기보다 더 크던가 너무 작던가 그러면 똑같은 도형의 구성 요소들이 다 있지만 감점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도형 그리고 어떤 개체들의 크기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상태를 적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특히 도형 슬라이드에서 그런 배치라든지 화살표의 길이 그리고 각각 도형의 간격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최대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슬라이드와 비슷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발표할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야 하는, 앞에서 발표할 자료로 보여야 하는 파일을 작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기 좋게, 남들이 봤을 때 보고서가 보기 좋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렇게 슬라이드를 작성하고 이런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시험 내용입니다. 자, 시험은 이 테스트의 시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시험 프로그램 자체가 가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세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의 특징이 종이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문제는 지면으로, 종이로 나타내고 우리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테스트 시험 자체는 문제도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작업 화면과 문제 화면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형태가 가로형과 세로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가로 형태는 문제가 이렇게 가로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작업 화면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가로형이에요. 세로형은 왼쪽에 문제가 나타나고 오른쪽에 작업 화면을 붙여주는 이런 형태가 세로형입니다. 가로형이 편한지 세로형이 편한지 하나씩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는 가로형이 편하다. 그러면 가로 형태로 시험을 보시면 되고 해봤더니 나는 세로형이 편한 것 같다. 그럼 세로 형태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가로형이든 세로형이든 내가 작업하는 익숙한 화면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화면으로 시험 보시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봤을 때 작업 화면에 대한 환경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에 가로형과 세로형을 한번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형으로 할 것인지 세로형으로 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강의에서는 세로 형태로 작업을 할 겁니다. 세로 형태로 작업을 하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작업 화면을 나열하는 세로 형태로 강의는 이루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가로형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가로형으로 설정해서 작업하는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로형으로 진행할 거라는 거 알아둘게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가로형 배치를 선택할 것인지 세로형 배치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시험 응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세로 형태의 이런 형태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 테스트의 시험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이 테스트는 예전에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삼성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이었는데 이 테스트가 이제 국가공인으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테스트는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체에서 승진 시험이라든지 입사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삼성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삼성 계열의 모든 회사에서는 전부 이 테스트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입사 시험에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과 비슷한 계열들,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 이런 부분에서도 이 테스트 시험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테스트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 테스트를 꼭 취득하셔서 자격증이 내 취업이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전체적으로 우리 이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1급을 향해서 간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잘 모르는 내용들은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자, 내가 잘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돌려서 내가 알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템포를 조절해 가시면서 입력을 나는 천천히 하는데 강의는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일시 정지 같은 것들을 해 놓으시고 입력을 미리 해 놓고 그리고 강의를 들어주시고 하시면 강의를 들으시는데 훨씬 작업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 테스트 시험에 관해서 그리고 시험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파워포인트 화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기존 시험이 2003 버전, 2007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2010 버전으로 이 테스트 시험을 치러 볼 겁니다. 버전 자체가 지금은 나타나진 않지만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아마 2003 버전의 시험보다는 2010 버전으로 버전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0 버전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실 거예요. 자, 화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